네, 우리 백 선생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여기 저희 무대 위에 표시되어 있는 장소에서 서시면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어서 오른쪽도 시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약간 구부정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아니요, 뭔가 이렇게 정감 있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우리 백종원님의 가장 시그니처 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포즈 뭐 생각해 오신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방출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제작 발표회 최초로 소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제작 발표회를 진행을 했는데 소품을 들고 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양식의 양식, 역시 시선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많이 팔아주세요.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삼겹살 그리고 더 소중한 백종원님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식의 양식의 공식 질문 요정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최강창민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마 최강창민 씨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11시에 그리고 월요일을 앞둔 그 시간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야식을 찾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시선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살짝 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소품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돼지 만나셨으니까 이번엔 닭 만나러 가시죠. 네, 치킨 들고 최강창민 씨가 이런 사진을 찍어보신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짱에서 나오는 바이브 우리 아이돌형 맘레벨 최강창민 씨 말씀드리지 않아도 포즈를 척척 취해주고 계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자타공인 아이돌 미식가 최강창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앞서서 사진 찍으려고 포즈를 딱 취하셨는데 저는 팬클럽 오신 줄 알았어요. 세 분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최강창민 씨는 치킨의 팬클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렬한 포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요. 아마 이분의 음식을 음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분이 읊어주시는 시들을 생각하면서 맛과 그리고 멋까지 함께 챙겨갈 수 있는 양식의 양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찬 교수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이번에는 짜장면이 입장을 함께 했습니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도 살짝 한 번 더 바라봐 주실까요? 짜장면을 이렇게 네. 짜장면이 정재찬 교수님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시선 오른쪽도 한번 살짝 바라봐 주실까요? 네, 왼쪽도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펜으로 젓가락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던 정재찬 교수님과의 사진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축이랑 음식이 무슨 관계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호기심 해결하시려면 양식의 양식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음식과 건축의 멋진 컬래버레이션을 함께 보여주실 유현주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현준 교수님께서는 냉면을 들고 입장을 하십니다. 네, 조금만 더 위쪽에, 네,
무대 표시된 대로 서셔서 시선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시선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고 가운데. 네, 냉면 한 그릇을 완식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교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죠? 소금 입력 오류를 나타내셨지만 철학에서만큼은 오류가 없는 분입니다. 작가 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죠. 네, 역시 여기 표시되어 있는 하얀 표시되어 있는 무대 위에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뭔가 소박하게 들고 올라오셨지만 이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 쌀밥, 밥을 들고 올라오셨습니다. 시선 중앙을 조금 더 바라봐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네, 고맙습니다. 작가 최 사장님이었습니다. 잠시 무대 위에 계시면 우리 전체 출연진 모든 분들 함께 모시고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소품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 음식들과 함께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대 위에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점심 메뉴는 저 5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버디무비를 함께 6개월 동안 찍고 오셨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서주시면요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가운데도 정말 많은 카메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식의 양식의 음식 어벤져스 여러분 함께 오셨습니다. 대박이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한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혜를 얻어 가셔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양식의 양식의 대박을 기원하는 혹시 우리 5분의 화이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소품은 한 손에 드시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한번 쥐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짧고 굵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한 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쳐드리면 양식 양식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양식 양식 화이팅! 네, 이어서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짧고 굵게 화이팅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자, 마지막 단체 컷입니다. 단전부터 화이팅을 끌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네, 7분 다 준비되셨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성대에도 수분감이 좀 채워주셨죠? 네, 그러면 양식의 양식 공동 인터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JTBC의 송원섭 CP 그리고 히스토리 채널의 박승호 제작본부장의 인사 한 말씀 듣고 이어서 출연진 여러분께도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송원섭 CP님 먼저 마이크를 좀 잡아주실까요? 앉아서 하는 건가요? 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시면 일단 취재진 여러분께서도 함께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보도제작국에서 일하고 있는 송원섭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첫 방송을 하는 2019년 12월 1일은 JTBC 개국 8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개국 8주년 기념일에 8부작인 양식의 양식이 방송되는 이거 뭔가 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하여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이 그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 8이 대박이라는 그런 한자하고 발음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펑 터지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펑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빵 터질
준비를 모두 마친 양식의 양식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양식의 양식은 지금 보셨다시피 저희가 한국 음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먹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비슷한 재료로 만든 각기 다른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여기서는 왜 이렇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먹을까,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기 계시는 음식 전문가 분과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의견을 열심히 토론하시고 그 결과물들을 마음의 양식이 되도록 시청자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능 프로그램만큼이나 재미있는 교양 프로그램 양식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뭐 음식과 여러 가지 분야의 콜라보레이션만큼이나 또 소중한 우리 JTBC와 히스토리 채널의 콜라보레이션이 바로 이 양식의 양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히스토리 채널의 박승호 제작본부장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 네트워크 코리아의 오리지널 제작 맡고 있는 박수호입니다. 히스토리 채널이 이 JTBC와 함께한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양식의 양식을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출연자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신 여러분 기자분들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돼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나오는 게 우리 양식의 양식의 팀워크도 함께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출연진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우리 백종원님부터 마이크 잡아주시고 인사 말씀, 그리고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게 된 소감이라고 할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네, 아침 드셨어요? 처음에 같이 하자고 송원석 CP님 모셨을 때 거절했었습니다. 하도 일이 많은데 자꾸 방송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갖고. 근데 내용 설명 듣고 나니까 욕심이 생길 정도로, 사실은 음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음식의 기원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과연 이런 음식을 똑같이 먹을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찾는 방송이고, 근데 그걸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음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게 먹는 사람, 아무 관계없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각계 각층의 직업군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랑 작가, 그 다음에 뭐 우리 정말 제일 유명한 최영상님 아이돌, 그 다음에 정말 음식에 관심 없는 같은 분, 건축은 저도 진짜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저도 외국에 음식을 먹으러 다니면서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현준 교수님까지 같이 한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방송을 한다기보다는 저도 궁금해서 시작을 했는데, 고생 무지하겠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되게 보람도 있었고, 하는 동안 정말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고, 방송을 떠나서 사업적으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여태까지 내가 좀 잘못 본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꼈고, 또 결국은 아마 끝까지 보시면 느끼겠지만 세계 입맛은 거의 똑같구나, 우리만 이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비슷한 음식이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를 보시면 재미도 있지만 참 신기한 부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느꼈던 게 되게 신기한 부분이라, 기존까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방송은 주로 제가 알고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였다면, 이 프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우리하고 연관될 수 있구나,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그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도 깜짝 놀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양식의 양식입니다. 이어서 정재찬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JTBC와의 남다른 인연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톡투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 생각하고 가볍게 시작했다가 촬영하는 내내 여긴 어디, 난 누구 하는 심정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다시 찍으면 진짜 잘 찍을 자신이 있는데 다시는 찍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8회 찍는 줄 알았더니요 6개월을 사람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을 만들어내는 것과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였을 텐데도 저희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결코 음식에 관한 식탐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6개월간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도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나 이런 질문보다는 어떤 사람과 가장 지냈던 시간이 좋은가 이게 제 마지막 결론일 정도로 정말 6개월 동안 내가 이런 사람과 만날 수 있었다니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흐뭇하고요. 제가 기여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양식의 양식이란 타이틀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건 박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병풍 역할과 음식을 많이 먹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도 소중하지만 그거와 연관된 수많은 좋은 지혜들 그리고 수많은 스타일의 음식들 그런 걸 한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즌2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과 함께 시즌2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사를 펼치셨던 정재찬 교수님이십니다.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잠시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혁준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걸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그 음식 별로 그렇게 찾아먹는 사람도 아니어서 거절을 했다가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고요. 역시 우리가 인간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중에서 돈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식이고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주잖아요. 그 양극단의 것들을 보면서 뭔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역시 이게 여러 곳들을 다녀보면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같은 종류의 재료로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을 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공통점이구나 느끼게 되고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특징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좀 더 흥미롭게 일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정재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8부작 찍는다고 해서 한 8번 모일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서 아마 촬영 횟수가 제일 적은데도 한 40번 가까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너무 고생을 했고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 예능의 탈을 쓴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만들어서 다큐멘터리 신경으로 예능을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예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많은 걸 배우기도 하지만은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식욕이 땡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많은 그 음식 배달 앱이 좀 바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하여튼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도 역시 지금 봤던 저희가 찍은 부분이 분량이 아마 제가 참여한 게 한 반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성본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시청자의 마음으로 일요일 저녁 11시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우려하는 야식주의보에 대해서 우리 유현주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세상 우리 작가님께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저는 그 TV나 이제 매체 출연을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제 시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출판 시장도 다르고 이제 미디어 시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한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출연을 하게 된 솔직한 계기는 출판사에서 이제 책이 나오는 시기와 겹친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박수 한번 칠까요, 작가님?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게 사실은 좀 컸습니다. 왜냐면 음식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모르고 계속 한 가지 음식만 먹었어요. 제육덮밥만 계속 매일 먹고 옷도 이제 단벌 신사로 계속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슨 할 수 있는 말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각계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백 대표님이야 워낙 이제 음식과 관련된 전문가이시고 교수님이나 두 분 교수님이나 아니면 창 씨나 그래서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좀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을 했거든요. 돌아보면 그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먹었었던 것, 얘기 나눴던 것보다 기억에 남는 거는 끝나고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소소한 얘기, TV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가 있냐면 정재천 교수님께서 그 촬영이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되게 시적으로 그게 다가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순간이 NG였다. 아 그게 너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시 촬영한다면 내가 좀 더 준비를 잘하고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남아가지고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고 또 준비가 된다면 사실은 끝났을 때 저희가 같이 친해졌거든요. 중간중간에는 좀 어색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난 것부터 사실은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기회가 되고 한다면 더 깊은 얘기나 더 맛있는 것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 많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을 촬영하신 이제 그 출연자들뿐만이 아니라 이걸 준비하신 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애정도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하고 보셔도 괜찮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와,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역시 작가님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강창민 씨 마이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NG였단 말 다음에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금방중의 최강창민입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한 17년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는데 이제 다른 뭐 예능 프로나 그런 데를 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이제 제가 사실 그렇게 재밌는 녀석도 아니고 뭐 할 이야기가 사실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 양식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이제 각계각층에 워낙 이제 정말 뛰어나신 분들과 같이 출연을 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뭐 다양한 이야기, 음식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뭐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 등등 많이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프로에서 할 역할은 사실 별로 없겠구나, 거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출연을 결심하게 된 제일 큰 계기이기도 하면서 근데 정말 평소에 사실 그런 뭐 나름 책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음식도 많이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워낙 그런 다방면으로 이제 알고 계신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랑 출연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연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정말 이 분들과 같이 양식이라는 프로를 출연하게 돼서 참 정말 다행이었다. 너무나 저에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좋은 공부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사실 저 정말 일자무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공감하시면서 더 그런 식욕이 넘치는 그런 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이 양식과 같이 보내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김기영 기자입니다. 질문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송원석 프로듀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음식 프로그램에 백종원 선생님을 캐스팅한 것은 저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땐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 외 참여자분들의 직업이 상당히 다양한 만큼 어떻게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을 하셨잖아요. 음식을 직접 맛보고 설명해 주시는 것부터 이제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다양한 모습까지 보여주셔서 어떻게 보면
요리 연구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거의 다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드신 건 없으셨는지, 고민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최강창민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이돌로서는 거의 이제 대선배로 취급을 받지만 이상하게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매번 막내 포지션을 맡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학자님이나 교수님, 작가님 같은 분들이랑 함께 하셔서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소감이 궁금하고, 평소에 요리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순서대로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요. 처음에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음식 전문가들, 뭐 셰프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출연을 해서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부터 음식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자기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수다 속에서 꼽히는 교양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수다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할 수 있는 수다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음식을 저희가 먹으러 갔을 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각자 한마디씩 할 때 그런 음식을 놓고 벌이는 풍성한 수다가 재미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수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똑같이 음식 전문가들만 모여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한정될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면 가령 정재찬 교수님은 이 음식과 관련된 음식의 이름이나 또 음식과 관련된 문학 작품이나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최 사장님은 뭐 워낙 역사, 철학 다방면에서 이제 박식하시기 때문에 이 음식이 나온 연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유현준 교수님은 본인이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처음에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음식이 태어나게 된 계기나 그 음식과 이 음식을 먹는 이 지방과 저 음식을 먹는 다른 지방과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런 음식을 먹게 됐나, 특히 그 단위 면적당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됐고요. 뭐 나머지 두 분은 뭐 잃을 게 없이 백종원 대표님을 모신 건 당연히 뭐 질문에 포함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최강창민 군은 정말 그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음식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돌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히셨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실제로 받은 대본에도 다 수식어가 최강창민 씨 앞에는 아이돌 공식 미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자, 이어서 백종원 대표님 마이크 잡아주시죠. 처음에 이 프로그램 오셔서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음식을 앞에 놓고 각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수다를 한다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저 밥을 먹어보면 거의 저 혼자 얘기를 해요. 이번 말고 원래 제가 일반 생활을 하다 보면 저 혼자 떠들어요. 그리고 다 주로 경청하지 누구도 반박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죽어요, 저한테 반박하다가는. 그런데 제가 언제 느끼냐면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밥 먹을 때 자꾸 와이프가 질문하는데, 와이프가 질문하는 데는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연예 활동하면서 본 그 같은 똑같은 메뉴를 놓고 관점. 고기 굽는 것도 서로 방식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제가 직접 고주면서 그걸 가르치려고 드는데,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이프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런지 하다 보니까 와이프 방식을 나름대로 이해도 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이런 시선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 약간 느꼈는데, 설마 이게 아무리 각계 전문가라고 하시지만 음식을 놓고 수다라는 건 결국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힘들겠다라고 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단지 이제 이 음식이 외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랑 비슷한 음식 외국에는 어떻게 좋아할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길래 그거는 되게 땡긴다고 처음에 저는 시작을 하게 된 게 그거였는데, 진짜 재밌는 건 외국 가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가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있고 실제로 이것도 정말 이렇게 먹는구나, 그렇게 다 했는데 정말 재밌었던 건 수다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첫날 아마 여기 아까 보셨겠지만 첫 촬영이 맨 마지막 쪽에 나왔던 고깃집에서 고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기 먹는 거 구우면서 이 고기의 육즙을 보관하고 막 어떻게 맛있는 방법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 고기만 구웠어요. 말할 기회가 없다. 유 교수님 정말 말씀 잘하시는데 일단 유 교수님부터 말씀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같은 메뉴를 놓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저렇게 바라보니 이걸 사실 음식에 대한 맛가지 설명을 제가 최고일 줄 알았는데 이거를 건축적으로 또 정 교수님 같이 또 다른 부분에서 시적으로 전 시하고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음식 먹다 약간 이렇게 뭐랄까 눈물은 아니지만 찌릿찌릿한 그런 것도 있고 차 사장님은 수필가인데 정말 글밖에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밖에 모르더라고요. 글밖에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약간 우리 음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음식이 정말 뭐랄까 무관심하다기보다 음식을 홀대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요새 그런 사람 의외로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라보는 또 시각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정말로 기획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과연 음식을 놓고 전문가, 나름대로 음식에서는 갈 법 없이 전문가인데 근데 정말 각 분야의 분들이 보셔서 그 수다가 너무 재밌었고 제 주로 하는 일은 외국 나가서 밥하는 거였어요. 음식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제작 환경이 정말 제가 다른 방송국도 많이 해봤지만 JTBC는 정말 가족적이에요. 다른 방송은 보통 호텔 각방을 잡아주고 막 하는데 여기 주로 모아놓고 자꾸 하니까 자기들은 자꾸 이 프로그램 의도라는데 제가 볼 때 제작비를 아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작비에서 막 워낙 많은 나라를 다녀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침에 와서도 뭘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집안에 카메라 감독님부터 작가분들 온갖 스태프들이 다 있고 출연진까지 있으니까 저 혼자 뭘 해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고깃국도 끓이고 막 했는데 결국은 제가 군대에서 하던 거를 군대에서 간부식당 관리장도 했거든요. 제작하면서 계속 밥을 했는데 그게 도리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절대 못 담게 있어요. 제가 너무 웃겨서. 그런 게 나중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JTBC 말고 다른 방송국이랑 해서 이렇게 우리 5명이 다니는 프로를 밥을 먹으러 다니는 프로를 좀 했으면 이상한 데로 가는데 방향이. 네?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야기에 홀려가지고 계속 듣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어쨌든 5분이 모여서 뭔가를 다시 하고 싶으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마디만 부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뉴욕에서 5분이 이제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사셨는데 저희가 정말 촬영 일정도 바쁘고 해서 제작진이 그러니까 출연진들은 물론 촬영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잘 드셨는데 제작진들이 밥을 잘 못 먹고 거르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거를 보시고 백종원 대표님이 2번 밥을 해주셨어요. 한 번은 부대찌개를 끓여주셨고 한 번은 직접 재료를 사다가 꼬리곰탕을 끓여주셨는데 정말 그 꼬리곰탕이 아마 곧 제가 백종원 대표님이 하시는 프랜차이즈 중에 꼬리곰탕 프랜차이즈가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에 처음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기억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백종원 대표님이 직접 해주시는 밥을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이런 프로그램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꼬리곰탕이 맛있었다는 얘기는 했지만 제작비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으신 우리 송원섭 대표님의 얘기였습니다. 자, 최박정민 씨께서도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17년 차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저도 제가 나가는 곳마다 제가 막내처럼 비춰지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대체 왜 그런가 싶은데, 근데 이 프로를 이제 출연을 결심을 하면서 물론 대표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교수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워낙 사실은 제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든 그리고 서적을 통해서든 이제 이 교수님들 그리고 대표님 작가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실제로 옆에서 제가 모시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사실
돈 주고도 못 듣는 그런 강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뭐 너무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편하게 오히려 제가 이 프로에서 뭔가를 이렇게 뭐 소개를 하고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정말 바보 역할로 그냥 계속 궁금한 거 질문하면 정말 편하게 재밌게 수업 듣듯이 그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 때 요리를 굉장히 잘 하신다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이번 양식의 양식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해 보신 아니면 도전을 할 계획이 있으신 요리가 있을까요? 정말 사적인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 프로를 촬영을 하면서 정말 요리 그리고 이제 재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그 책을 하나 샀습니다. 이탈리안 그 음식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실버 스푼이라는 책인데 페이지만 1000몇 페이지더라고요. 예, 한 40대 때까지 한번 다 하나하나 한번 해보는 걸로 목표 삼아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연 설명해 드리면 네. 창민이 음식 정말 잘해요. 국수만. 국수를 잘해요. 제가 어떻게 잘하나요? 저도 놀랐어요. 국수를 되게 좋아해서 저랑 얘기하는 게 주로 국수 얘기를 하는데 국수 사람 많이 찍는데 국수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국수에 나름대로 조회도 깊고 방송 보면 창민이 그 국수하는 거 나옵니다. 짜장면 하는 거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짜장면 들고 짜장면을 들고 싶어 하는데 뺏겨가지고 저 닭을 들고 올라왔더라고요. 정 교수님께서 뺏어가셨군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프로 하면서 최강창민이 그 뭐랄까 정말 색다른 면을 봤어요. 국수 방송에 안 나오는 국수 저 한 두어 번 뜯어 먹었는데 짜장면 아마 국수에 나올 거 방송 나오죠? 짜장면? 나와야 됩니다. 뭐 전문가 못지않게 전문가 못지않구나.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인정하면 전문가네. 뭔가 양식 기자간담회에서 약간 창업 설명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국수집 할 것 같아. 네. 예감이 그래 약간. 이래서 다들 요식업계 큰 손 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지 않나. 백 대표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뉴스컬처의 권수진 기자고요. 창민 씨한테 여쭤볼 텐데 뭐 아까 아는 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 했지만 그동안 뭐 방송에서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동안 출연했던 뭐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것도 교양성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예능 출연 같은 걸 잘 안 하는 입장에서 뭔가 배우려는 이런 프로에 좀 더 흥미를 느끼는 건지 여쭤볼게요. 어찌 보면 비단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요즘 20, 30대 제 또래 분들께서 특히 이제 자기 개발을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자기 개발에 관심이 가지고 배우고 그런 거에 이제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요즘 많은 젊은 분들께서 자기 개발이라는 시간이 어느 순간 본인을 이제 좀 여가 시간 그런 취미 생활 그걸 뛰어넘어서 뭔가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이 프로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 작가님 그리고 대표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좋아하는 것에 제대로 인투가 돼서 그거를 정말 너무 병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열심히 하려다기보다는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보다 이제 어른분들이시니까 그런 어른분들의 여유를 옆에서 제가 좀 배우면서 옆에서 체험을 하면서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촬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강창민 씨가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송은경이라고 하는데요.
박승호 본부장님이랑 송원섭 CP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JTBC랑 히스토리 채널이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파트너십 내용이 약간 궁금하고요. 공동 제작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아까 출연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촬영 기간이 약간 예상 외로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8부작인데 6개월이나 걸린 이유도 약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질문 순서대로 히스토리 채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 AN 네트워크하고 JTBC가 콘텐츠 공동 제작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등을 골자로 한 콘텐츠 협력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작품이 양식의 양식인데요. 글로벌 채널 히스토리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재한 프로그램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해서 제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단순 투자가 아니라 공동 제작이고요. 그다음에 이 글로벌 채널 히스토리는 한국의 투자가 한 근본적인 이유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됐고,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된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방영되길 원하는 그런 생각에서 투자를 했는데요. 이 양식이 그 희망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공동 제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로서도 상당히 영광인 것이 ANE 네트워크스가 전 세계 60여 개국의 수백 개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대 방송사이고요. 맞습니까? 네. 예, 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어서 저희의 제작력이 전 세계의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물론 제작비 단순히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규모 경제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전 세계 시청자들과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이 공동 제작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8부작밖에 안 되는데 무려 6개월이나 찍었다는 데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양식 관계자 모든 분들이 빵 터지셨어요. 그 질문을 하시는 순간 제 오른쪽에 있는 5분이 저를 이렇게 약간 째려보셨습니다. 정말 속 시원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아까 말씀하시다가 지금부터 다시 찍으면 다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정말 다시 찍고 싶었던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6개월을 저희가 투자를 한 것은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는 많이 찍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찍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5분들이 참 저희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취업 사기다. 보험은 들었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발 이제 고기 말고 좀 냉면 같은 거 없냐. 거기가 뉴욕 한복판이었고요. 스페인에서도 이제 고기는 좀 그만 먹고 싶다. 좀 시원한 거 비빔밥 같은 걸 먹여다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5분한테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5분들이 많은 고초를 겪으신 덕분에 시청자들은 좀 더 좋은 그림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면 5분들도 납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깐 정보 드리자면 히스토리 채널은 전 세계 160개국에 방송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양식은 일단 내년도에 히스토리 아시아를 통해서 23개국에 일단 방영 확정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로 방영될 기회도 충분히 열려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23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영 확정국. 23개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 23개국 어느 곳에 가서 히스토리 채널을 딱 트시면 양식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으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더욱더 커지는 양식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2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아마 박봉 분장님이나 동시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음식이 소재이긴 하지만 인문학적 부분을 담고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 좀 기시감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TVN에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즌을 거듭하면서 비슷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출연자분들도 약간 좀 겹치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기시감을 느끼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그 뭐 제대로 된 방송이 아직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알쓸신자뿐만 아니라 좀 수다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수요이식회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기존의 이제 음식이나 이런 아니면 다양한 소재를 놓고 인문학적 해석을 하는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을 같이 해서 유현진 교수님께 알쓸신자를 출연하셨었는데 또 이번 프로그램에서 나오셔가지고 다시 또 건축과 공간을 또 좀 역사는 다른 꼭 이제 묶어내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좀 그때 하셨던 뭐 분위기나 말씀과 또 지금 프로그램에서 하셨던 그런 뭐 분위기의 차이 아니면 좀 직접 체험하셨던 차이가 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수다 속에서 지식과 재미를 추구한다는 포맷이라고 하면은 알쓸신잡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거기서는 여행과 그 지역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다면 저희는 음식이라는 주제 한 가지를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창을 통해서 다양한 인문학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연진은 뭐 5분의 1이 겹친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많이 겹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유현준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1 중에 1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겹치기 출연해가지고.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알쓸신잡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중심으로 된 거고요. 그거는 아침 7시에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을 해서 한 새벽 1시까지 원데이를 풀로 찍어서 편집을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번 프로는 사실은 주인공이 지역이 아니고 음식이 되기 때문에 유니티별로 되게 많이 움직이고요. 사실 저도 이게 개념이 좀 안 잡히는 게 알쓸신잡을 찍을 때는 내가 오늘 여기 가면은 이런 얘기를 대충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좀 잡혔는데 이거는 장소도 계속 로케이션도 바뀌고 같이 말을 하는 상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즈를 치면은 같이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의 조합이 계속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판이 안 깔아져 있어요. 알쓸신잡은 낮 시간 동안에 이렇게 쭉 돌아다니고 나서 혼자 얘기할 때 혼자 얘기하고 나중에 5명이 모였을 때 정지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막 이게 훨씬 더 저한테는 그 좀 적응하기가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힘들고 다른 모습들이 막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욱더 도대체 마지막에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한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프로가 아니거든요. 이게 특히 한 음식을 갖고서 한 6번 혹은 10번에 걸쳐서 찍거든요. 그게 나중에 합쳐져서 한 프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훨씬 더 변수가 많은 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머리 좀 알려주마 하는 그런 프로는 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알려주마, 계몽해주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스스로 탐구해가고 그러면서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 같으면은 각곳에서 만났던 분들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아니면 제주도 해녀에게서 그런 것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분들이 먹는 음식과 우리들의 삶을 얘기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만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걸 계몽하는 방송이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크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도요. 탑 레벨에 있는 K-팝도 있고 그다음에 인류 영화제에 수상한 영화도 있지만 사실 한국 문화의 중심에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한국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는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은 사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런 친숙한 음식들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여기 계신 5분들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그 점에 아주 좋은 매력을 느꼈고요. 또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푸드 블록버스터라고 명명해 주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자칫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 연출력, 속도가 있는 연출력으로 활력을 불러넣어 주신 그 콘텐츠에 저희 채널에서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시즌2 가능성은 있으신지, 만약에 시즌2가 가게 된다면 다시 출연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의 양식은 말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여기 한자를 일부러 밝히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중의적, 다의적으로 읽힐 수 있으리라는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 일용하는 그 양식, 늘 먹는 밥, 그 음식, 그거를 중심으로 얼마나 좋은 그 지식들이 많은가, 그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먹는 것 가운데도 이렇게 다양한 양식이 있다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됐고요. 그런 걸 나누면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런 펀이 재밌더라고요. 사실 백 대표님 제가 만나보면서 이분은 정말 탐식가구나. 식탐에 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탐험을 즐겨요. 스페인의 어느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도시에 저희가 떨어졌어요. 저는 절망이었어요. 근데 백 대표님이 저희를 끌고 골목 식당 가듯이 아무 데나 갔어요. 전 굉장히 의심스러운 식당 하나 골랐어요. 저건 불량식품이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거기서 쫙 거침없이 시키시고 또 스스로 탐구해내시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같이 공유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탐험 정신이 오늘 이렇게 됐구나. 저는 그거에 비하면 대단히 그냥 잡식가. 아는 것도 잡식이고 먹는 것도 잡식이고, 우리 유 교수님은 편식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무슨 얘기도 이렇게 공간으로 깔때기처럼 이렇게 편향에 들어가요. 근데 얘기를 나누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나의 편식과 이분의 편식이 만나서 이렇게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편식인데 지식은 굉장히 보편적이다 하는 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고, 우리 최 사장님은 제가 감히 명명하건데 무식가입니다. 정말 음식에 대해서 아는 게 저렇게 없을 수 있나.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신 인생을 굉장히 깔끔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 옷 한 벌과 이 한 음식으로 난 인생을 끝내겠다. 그렇게 아주 단출하고 간결하게 살면서 오로지 지식의 세계에 바쳐왔는데 저희에게 오염돼서 최근에 지식가로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최 사장의 성장 드라마로 보셔도 아마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창민 군은요, 미식가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먹는 것만 미식가인 게 아니라 먹는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저희를 좌절시켰던 저 젓가락질의 각도는 왜 저렇게 나올까. 뭘 해도 왜 저 장면이 나올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좌충우돌한 거기 때문에 매 순간이 NG였다는 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은 상투적이지 않았다. 정해진 대로 우리 찍지 않았다. 물론 잘하지는 못했다. 막 해놓고서 돌아가서 딴 말 할 걸. 그러고 돌아섰고 그때 이렇게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시간은 흘러갔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촬영을 즐겼던 거고, 그런 의미 그 긴 시간을 버티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작진도 아주 특별했는데요, 굉장히 불쌍한 표정을 잘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불쌍했는데 사실은 참 안 됐다 싶어서 계속 2년을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 그게 양식의 양식입니다. 네. 그래서 정 교수님께서는 시즌2에 출연을 하시겠습니까? 멤버 좀 조정하고요. 농담이고요.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작을 JTBC에서 하셨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이 멤버 그대로 JTBC에서 쭉 하시는 걸로 다짐을 받은 걸로 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전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정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재밌네요. 음식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 그 송원섭 CP께서 음식을 앞에 놓고 풍성한 수다 속에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 교양이라고 약간 그런 식의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할 때 보통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좀 거대한 걸 가지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뭐 음식이나 커피 하나 먹는 거 가지고도 그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보통 그 미시사라고 하는데 이미 그 팔부작이라기보다는 40회나 찍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 장소에 가서 음식을 골라 먹고 또 각자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와 충돌과 이런 걸 통해서 역사란 이런 거구나 하는 그 느낌 같은 거 한 가지 있다면 각자가 그러니까 음식 맛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런 걸 먹는다는 거는 좀 인간이 이런 역사 속에 사는 것 같구나 아니 그 서로 다름과 차이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씩 좀 각자 느낀 게 있다면 해 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드셨는데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과 그곳의 역사와 문화 이런 걸 같이 연결을 했을 때 이런 점들이 있었구나 각자 느끼셨던 부분들 이런 것도 먹을 수가 있구나 내지는 왜 이런 걸 먹지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들 느끼셨던 점들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떠오르는 거는 지금 질문을 듣고 떠오르는 거는 치킨인 것 같아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서 치킨, 그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잘 살게 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똑같은 음식을 미국에 가서 봤더니 가장 그 사회에서 제일 하층민이었던 흑인 노예들이 먹던 음식이었더라고요. 특히 치킨 윙 같은 경우에 백인들이 자기들이 주말에 음식을 하고 잘라서 버린 날개 부분, 안 먹는 부분만 갖고서 그걸 주워 갖고 와서 돼지기름 버린 거를 합쳐가지고 튀겨서 먹은 음식이 그렇게 태생 자체가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서 같은 재료고 같은 맛이긴 하지만은 그 백그라운드가 그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너무 역사가 달랐던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음식이지만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치킨은 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능인이라는 말이 붙는 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어쩌면 우리의 여유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도 아마 양식의 양식을 통해서 또 배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 그걸로 하셨던 것 같아요. 음식 여러 지역과 시대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음식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구조나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아까 사실은 질문의 핵심이셨던 것 같은데 느꼈습니다. 기본적인 환경은 유사한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어떤 몸뚱이를 갖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조건은 동일한 거죠. 진화의 역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10,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종이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되게 비슷했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다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건 동일했던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음식과 연결돼서 보편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몸뚱이를 유지해야 되니까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지방을 적절히 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에 드러나는 형식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해서 까다롭지 않게 내 입맛은 좀 까다롭고 그 까다롭지 않게 그걸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변형시킨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먹기 위한 형태에서의 변화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로는 냉장 기술이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오래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 훈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발효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훈제나 발효나 장을 담그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오래 먹어야 된다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해 주셨던 대로 이것저것 음식들을 잘 모를 때는 음식이라는 게 참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먹다 보고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아, 아니구나. 음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일하게 영양소를 흡수하고 오래 먹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구조에 따라서 변형된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 음식 안에서의 어떤 역사적 구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교수님은 이제 치킨 얘기하시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드리면 이게 아마 제가 느꼈던 게 방송을 이게 보는 하나의 좀 뭐랄까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좀 재밌을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8부작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거나 즐겨 먹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시작됐냐로 시작하면서 결국 외국에는 과연 어떨까라는 거를 찾아가는 건데 저도 외국에 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음식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이 나라에서 뭐 맛있는 게 뭐 있을까 찾아다녔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이미 주제를 정하고 이게 과연 외국에도 있을까? 외국에는 이 비슷한 게 있을까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결국 있습니다. 우리는 국밥이면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국밥 비슷한 게 있었고 우리 밥도둑이라면 우리도 밥도둑이지만 밥도둑이 서로 다르지만 그 원리를 찾아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 짜장면도 마찬가지고 참 재밌었던 거는 사실 이게 있습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은 우리만 먹으면 괜히 우리나라만 고립된 것, 우리만 어떤 역사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먹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역사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또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같은 비슷한 류의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맨날 먹으면서 오 역시 지구는 하나인데 맨날 굉장히 지금 최 사장님은 되게 말 되게 멋있게 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소리를. 근데 저런 표현을 못 하니까 저는 계속 먹으면서 오 역시 지구는 하나야. 역시 지구는 하나였는데 안심을 하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아 우리만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구나. 반대편에서 전혀 우리하고 문화교류도 없었을 텐데 이런 음식을 먹는구나. 그게 저는 그걸 되게 뜻깊게 느꼈고 이 방송을 또 보는 재미가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출발은 아마 우리가 왜 이 음식을 먹지라고 시작했으면 결국 반대편에 가서 이 사람들도 먹고 있네. 그걸 느끼고 우리가 그걸 갖고 수다 떠는 거라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의 임나라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유현준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아무래도 치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은 8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또 양식의 양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할게? 차라리 나부터지. 저는 사실 여기서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다 8가지 다 좋아하는데 어느 한 가지 좋아한다고 소문이 이상하게 날까봐. 저 그렇게 써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래도 전문가같이 약간 전문가 코스프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근데 거기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방송 찍으면서 나쁜 말로 준비성이 없었다고 보고 좋은 말로 하면서 제작진이 자꾸 욕심을 내서 이게 길어졌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나서 계속 수정은 벌였지만 현장에서 이게 있으면 딴 데 좀 가보면 안 될까? 이거 딴 데 또 가서 이것도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면 안 될까 하다가 사실 되게 길어진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메뉴 중에 짜장면에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짜장면 같은 걸 보고 짜장면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음식에 사실 어디부터 시작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짜장면이 사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온 국민이 사랑하는 메뉴가 됐는데 이 짜장면이 한국 시장이 또 외국에서 먹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한국 시장면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속볼까 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메뉴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랑 비슷한 음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잘 드신다. 치킨도 아까 유현진 교수님 말씀하셨다 말았는데 원래 프라이드 치킨은 정말로 노예분들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격강받고 웃기는 건 또 반대로 우리나라 치킨이 해외에서 되게 그 나라 이미 프라이드 치킨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프라이드 치킨이 정말 이렇게 양복 입고 들어와서 와인이랑 먹고 그런 모습 보고 약간 좀 안 좋은 용어로 국뽕이라는데 그런 뿌듯함이 전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8가지가 지구 반대편이나 정말 오지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인기를 얻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화됐지만 우리로화된 음식이 다시 해외에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약간의 뭐랄까 희망적인
우리가 사실은 전 해외를 많이 다니지만 우리 음식이 대단하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되게 섬세한 맛을 내는 건데 저는 외식으로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 음식을 잘 포장을 하고 잘 가꿔서 해외에 팔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메뉴를 잘 홍보하면 우리나라를 많이 찾게 하는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굉장히 투자하고 싶은 건데 이번에 이 프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특히 짜장면, 제2의 짜장면 같은 메뉴를 우리가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외국에서 시작됐든 우리가 만들었든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어디든 적응할 수 있게 조금 더 손을 봐서 좀 더 섬세하게 표현을 하면 정말 해외 어느 곳에도 사랑받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궁한 잠재력을 듯이 갖고 있는 메뉴들이다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마무리를 해외에서 하든 한국의 그 음식이 발생한 곳에서 마무리를 하든 느낀 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같이 느낀 게 이게 신기한데요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같은 맛인데 우리 쪽이 좀 더 섬세하다는 거. 그래서 약간 그런 말좀 잘 써서 잘못하면 국뽕 혼자 이상한 놈이 되니까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음식이 결국 문화니까 지금 백 대표님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는 우리 한식이 갖는 특수성도 있는데 어떤 보편성의 세계를 저희는 잘 넘나들었다고 스스로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았고 근데 이제 문화는 결국은 학습되고 모방되고 전수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뭐 40회 촬영 아닙니다. 한 몇백 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니트 활동을 했거든요. 전체가 같이 간 것만 한 40회 된다면 나눠서 저는 같으면 그리고 이게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게 어느 장르가 맛있냐도 있을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랑 먹었냐라는 그 분위기와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맛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유니트 활동을 우리 최 작가님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냉면 먹으러 백령도 간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거 먹으러 우리가 백령도를 가야 되겠냐 하면서 둘이서 가가지고 거기다 또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여기까지 먹으러 왔냐를 서로 얘기 나누는 그 좌충우돌의 과정이 그래서 저는 최 작가님하고 먹을 때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뭔가 가르치나 봐.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니체가 훅 튀어나오면 제가 갑자기 또 학생이 되고 이런 관계로 바뀌었던 그런 분위기가 기억에 남았고 또 정말 저는 이게 아까 역사 말씀하셨는데 큰 역사 말고 세대라고 하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드시는 한식과 요즘 친구들이 먹는 거 저는 그거는 창민군한테서 많이 배웠죠. 정말 최강창민 씨는 TV 안과 밖이 똑같아요. 그냥 겸손해요, 정말. 이건 정말 광고하고 싶어요. 저렇게 겸손하고 바른 청년이 없어요. 제가 많은 제자를 만났어요. 그건 저희들이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정말 되게 팬이 됐는데 스승과 제자 바꿔봤어요. 뭐냐면 저는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마라가 핫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마라탕을 가르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바꿔보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대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했구나. 서로 학습하고 이렇게 배워가면 소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운 계기예요. 장민 씨 칭찬이 시작됐으니까 하나 더 보탤게요. 제가 진짜 이 프로그램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장게장을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먹게 해준 분이 최강창민 선생님이세요. 그 뉴욕에 가가지고 교수님 이거 된장찌개랑 같이 비벼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딱 만들어 줬는데 전 미슐랭 식당에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이후로 제가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발효 음식에 대해서의 장벽을 깨트려 주신 분이세요. 물론 뭐 성품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정말 그대로 다 멋있는 분이셨고, 되게 모든 분이 다 거의 다 최강창민 팬클럽처럼 바뀐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음식은 다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하나 다 기억이 남는데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아마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갈 것 같아요. 그 게장을 독특한 방식으로 만드는 게 있었어요. 백 대표님이랑 저랑 이렇게 멀쩡해요. 네, 저희가
공부를 했던 거죠. 아, 이 염장의 과학적인 원리가 이거였구나. 이걸 알고 간 상태에서 옛날 방식으로 이제 게장을 담궈서 나왔는데 판매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으면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팅은 다 돼 있고 제작진 분들도 다 준비돼 있고 이걸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알고 먹었거든요. 뭐 죽진 않겠지 라고 먹고서 아마 백 대표님 식중독 걸리셨죠. 그리고 저도 식중독 걸리고 아마 유 교수님은 괜찮으셨고. 아, 그때 안 먹었구나.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아, 이 방송이라는 것은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모든 희생을 바쳐서 만드는 거구나. 영혼을 털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분들은 시청률밖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이거 오해하실까 봐 미리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거 이렇게 이건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얘기를 해보셨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원래 염장게장이라서 되게 짜게 해서 그걸 재현해 주시는데 만드신 분이 너무 짜면 건강에 안 좋을까 봐 소금을 덜 넣어서 그러면 상하거든요. 딱 먹었는데 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저는 염장게장이라니까 우리 둘이만 먹은 거예요? 그 배탈 났죠. 저도 먹었습니다. 근데 괜찮으셨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원래 저래. 이거는 쓰지 마세요. 그 만드신 분이 되게 난처하실까봐. 그렇지. 아니 별게 다 있어요. 사실 얘기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얘기하면 JTBC 난처해질까봐. 네, JTBC가 난처해지면 저도 난처해집니다. 저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기 때문에 네, 난처해지면 안 되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소소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만큼 이분들이 이 양식을 만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고 그 안에서 이 5분 그리고 제작진과 함께 공유하는 추억,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시즌2가 제작이 된다면 반드시 5분 꼭꼭 함께 뭉쳐서 JTBC에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많은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더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요.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받았던 질문하고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틀 뒤에 첫 방송이 됩니다. 우리 양식의 양식 밤 11시, 일요일 밤 11시에 첫 방송이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면서 나에게 양식의 양식은? 이란 질문에 대한 답까지 해주시면 오늘 제작 발표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느낀 건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관전 포인트가 그렇게 편집이 됐다면 이 음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5명 중에 1명의 스타일이 자기 자신과 비슷하실 것이라 그런 자기 자신에서 한번 이 음식을 미리 억측해보고 그 억측을 한 게 결국 억측이라는 게 깨닫게 되는 게 저도 억측을 했거든요. 다 의견이 다르니까 참 그런 거였고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저도 이 프로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윤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찍고 나면 어떻게 편집되고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걸 대략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지금 궁금해요. 그 정도로 정말 현장에서 제작진 농담 삼아 JTBC겠지만 저희 5명이 계속 원해서 이거는 사실 좀 더 이걸 또 보강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게 궁금하다. 우리가 시청자라면 이게 궁금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 추가 촬영이 많았고 그런 만큼 사실 미리 물론 사전조사나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더 촬영하면서 더 알고 싶었던 결국은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탐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JTBC 막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재미있었고 특히 사실은 저희는 계속 먹으면서 했지만 제작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촬영하시는 분들은 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 만큼 아마 되게 볼거리가 많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이렇게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함축해놓으면 지루한 게 아니라 아마 시간을 모르고 보실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저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는 안 보도 이거 꼭 저도 보려고 그래요. 보고 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나에게 양식은 본방사수다. 대표님의 얘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다큐멘터리 볼 때 그 자연의 풍광도 참 대단하지만 저걸 찍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찍었을까 그걸 보는 게 저는 포인트거든요. 너무 저희들만 보지 마시고 저건 도대체 저 제작진들은 어떻게 찍었을까 하는 것도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삼시세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일이 지겨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지겹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음식을 만들어내고 요리해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좀 존경, 존중 그런 생각을 해주는 프로로 한번 관전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나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야, 재밌게 본 영화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8부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대표 음식 8개입니다. 그 8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비춰보는 하나의 거울로 보시고서 이 프로그램을 몇 편 보시면서 그 내부를 뜯어보시면은 본인에 대해서도 더 이해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각 하나의 음식을 갖고서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그런 조명들도 다르고 하는 것도 차이점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양식의 양식은 흰쌀밥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흰쌀밥처럼 다른 어떤 음식이랑 먹더라도 다 매치가 되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하나의 플랫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들을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 아마 보시면서 각기 다 다른 그런 이해를 갖고 남기시는 추억들도 다 다른 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근데? 질문. 네, 관전 포인트와 관전 나에게 포인트. 양식의 양식은? 대답만 듣다 보니까 질문이 까먹어가지고. 관전 포인트는 그 음식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보통 방송이 전 잘 모르지만 출연자들이 중심이잖아요. 여기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사실 진짜 음식이고, 근데 음식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냉면이나 이제 돼지고기나 말을 못하니까 실제로는 냉면이나 돼지고기나 짜장면이나 얘네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배경이 되는 저희 출연자들이 대신 그 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 음식이 자신의 역사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음식을 좀 집중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한테 양식의 양식은 김밥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밥이 모든 재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합쳐 있는데 그냥 같이 씹었을 때 맛있던 것처럼 저희가 각각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자신이 전문 분야를 잃지 않고 출연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조화로운 맛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밥을 혼자 해 먹거나 그러면 제 음식을 100% 신뢰하지 않거든요. 이제 맛이 좋을 수도 있고 가끔 예상 외에 다른 맛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만든 요리인데, 그래서 저는 양식의 양식은 제가 만든 요리 같다라고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쁜 뜻이 아니라요. 이제 이 프로를 촬영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음식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사실 어떤 과정, 어떤 놓여져 있는 환경, 그 지리적인 요건 등등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변화를 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도 그렇고 이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변화를 해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지만 사실 이제 예측이 틀리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종잡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식의 양식이라는 프로는 음식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감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다시 되돌아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조심스레 예측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프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든 음식으로 저는 하겠습니다.